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우리나라가 브라질 대표팀을 홈으로 불러서 5대0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멕시코, 미국 2연전에서는 나름 괜찮은 평가를 받았던 홍명보호의 백스리. 브라질전에서는 어떤 것들이 달랐는지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전의 우리나라 수비 형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희망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우리나라가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라인을 형성하면서 무리한 압박을 나가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큰 수비 덩어리도 잘 형성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멕시코전 수비 형태인데요. 이런 식으로 수비 형태가 유지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상대가 공을 돌리더라도 우리가 꼭 저 공 안 뺏어도 상관없어. 무리를 하기보다는 상대가 안으로 공을 집어넣었을 때 막자. 달려드는 것보단 패스기를 잘 체크를 하자. 이런 느낌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쪽 안에서 공을 뺏으면 빠르게 역습을 가는 거죠. 물론 멕시코전도 미국전도 지금 그림처럼 우리나라가 높은 지역에서 압박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꼈던 건 브라질전이 우리가 홈 경기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높은 지역에서 압박하는 빈도가 유독 많다고 느껴졌거든요. 그것도 경기 초반에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압박을 들어갑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브라질전에서 첫 실점을 할 때의 장면인데요. 전방 압박이라는 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에서 뺏으면 바로 좋은 찬스를 맞이할 수 있지만 여기서 뺏지 못한다면 우리 선수들의 간격은 벌어지고 한 번의 역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 전에는 우리 상대가 미국, 멕시코보다 더 강한 상대니까 오히려 강하게 압박을 가기보다는 좀 기다리는 운영을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대로 된 방패를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받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멕시코보다 브라질의 선수들이 기술도 좋고 탈압박을 더 쉽게 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몸값이 높고 유명한 선수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멕시코 때보다 브라질 상대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플랜 A를 한번 밀고 가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압박은 물론 성공할 때도 있었지만 매번 성공할 수는 없었고요. 실패했을 때는 다른 팀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전방 압박하는 상황에서 브라질은 골키퍼까지 이용해서 쉽게 빠져나갑니다. 일단 화면에만 잡힌 우리 선수가 5명. 되게 높은 지역에 우리 선수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죠. 그 다음 장면은 이런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수비 형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선수들 간의 넓은 간격 속에서 수비를 하게 되고요. 브라질은 이스테방, 비니시우스, 마테우스 쿠냐, 호드리구 개인 능력으로도 내려앉은 선수들을 얼마든지 깰 수 있는 그런 스쿼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간격이 벌어진 수비를 공략하게 됩니다. 당연히 브라질 입장에서는 되게 맛있는 먹잇감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공은 측면까지 이어지고 호드리구 비니시우스가 왼쪽에서 유기적인 스위칭을 통해서 다시 공을 가운데로 뺍니다. 이 그림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우리 선수들이 약간 한쪽으로 밀린 경향이 있고 수비 형태는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기마랑이스의 시야가 빛납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 사이 패스를 허용한다는 게 좀 아쉽긴 했습니다. 가운데 쪽에 많은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앞쪽에서 접근하는 거리가 좀 애매했고요. 여기서 이 먼 거리를 통과하는 패스기를 줬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면에서 보시면 이태석 주변에 이스테방이 계속해서 위치해 있었어요. 물론 지금 상태가 수비한테 되게 불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수비는 상대 선수도 보면서 공 쪽의 시선도 유지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전 장면부터 이스테방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맨투맨 체크가 더 잘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일단 우리가 멕시코전, 미국전에 비해서 초반에 너무 많은 전방 압박을 했다는 거. 그런데 오히려 상대는 멕시코, 미국보다 더 높은 클래스의 상대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선택한 전략이 좀 어긋났다고 느꼈고요. 이 뒤에 따라오는 과정은 이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기마랑이스의 시야, 이스테방의 움직임, 여기서의 득점력 다 브라질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수비진의 아쉬운 디테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정도의 레벨의 팀에게는 이 정도의 잘못, 이 정도의 실수를 한다고 하면 그 대가는 실점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지만 실점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이런 압박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역까지 많은 선수가 또 압박하러 올라오면서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결과를 조금이라도 가져와야 하거든요. 조금이라는 결과는 여기서 킥이 예쁘게 못 나가게 최대한 방해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나가는 각도를 제한해서 원하는 길로 패스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의 압박 강도는
브라질 선수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패스가 나가고 여기서도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맨투맨을 해놨지만 전방적으로의 패스를 막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 패스가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 선수들끼리의 간격은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당연히 브라질이 우리나라보다 개인 능력들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그런 개인 능력 차이들을 사실 좁혀주는 게 감독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너무 도전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대1 맨투를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이 공 받는 선수가 쉽게 돌아서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이렇게 노란 네모칸만 보면 이 전체 경기장 속에서 결국은 1대1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1대1 싸움에서 냉정하게 우리나라가 브라질 선수들을 이기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는 조금 더 팀적으로 접근을 하고 뭐 협력 수비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사실 그런 홍명보 감독의 선택 이런 것들은 저는 좀 방향이 빗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가 0대1로 지고 있고 전반 29분의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앞쪽에 5명을 되게 좁은 공간 속에 위치해 놓고 있지만 결국엔 브라질이 이걸 빠져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한 전반 30분 정도 브라질한테 강하게 압박을 가보니까 이거 계속 하다가는 우리가 체력만 까먹고 계속 역습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냉정하게 우리 선수들과 브라질 선수들의 탈압박과 압박 이런 능력 차이를 인정하고 어차피 한 골 차이밖에 안 나니까 여기서 좀 버티면서 그 다음에 역습을 노려보는 거. 그러니까 무작정 앞으로 압박가는 게 아니라 블럭을 만들어 놓고 버티는 것들을 좀 시도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쉽게 벗겨지니까 우리 선수들은 계속해서 리커버리를 하게 되죠. 반면에 브라질 선수들은 2-3명만으로도 강력한 역습이 가능하니까 사실 우리 선수들이 전체 뛰는 그런 느낌보다는 덜 부담을 받으면서 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날 비까지 왔죠. 이런 리커버리 런을 전반 30분 동안만 해도 여러 번 반복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노우볼은 후반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적인 그런 소모들이 계속해서 겹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수비 라인인데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좁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블럭을 형성하면서 좀 시간을 버티면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로 좀 막은 다음에 역습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압박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압박을 들어가자라는 약속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택인 거거든요. 이렇게 지키고 있을 때 공이 이렇게 밀리탕 쪽으로 향하더라도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출발하지 않으면 사실 템포가 높아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이 밀리탕에게 도착할 때 우리 선수 한 명이 출발하기 시작하면 어쨌든 뒤에 있는 선수들도 같이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도 이재성이 튀어나오자마자 이태석까지 같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장면이 생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실시간을 없애는 그런 느낌의 선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몰아친 듯한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우리 축구의 겉면은 브라질 상대로 방패로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느낌이었지만 막상 포장지를 까보면 그 속은 오히려 맞불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일단 홍명보 감독의 첫 선택이 저는 어긋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방향이 잘 안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수정하는 것도 감독의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의 수정은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공격 장면을 보자면 사실 공격 장면에서의 디테일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이 이렇게 내려앉을 때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 데에서 뭐 짧은 패스로 풀어나간다는 느낌보다는 손흥민이 뒷공간 뛰면 그쪽으로 공을 넣어주고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됐었고요. 그런 다음에 설령 이 공이 통과해서 손흥민에게 잘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손흥민 근처로 움직여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손흥민이 뭐 뒷공간에서 공을 잡아도 좀 고립되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내려앉은 수비 형태에서의 디테일을 한번 보자면 사실 우리나라가 내려앉아서 강팀 상대로 버틸 때는
이 사이드 쪽으로는 어떻게 공이 넘어가게 만들더라도 사실 이렇게 가운데 중요한 지역으로는 패스가 들어오지 않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런 중요 지역보다는 최대한 바깥쪽에 공이 머무는 시간을 많이 만들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우리가 앞으로 본선 무대에서 수비적인 형태로 갈 거라면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오늘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러한 사이 패스를 너무 많이 허용했고 패스기를 막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디펜스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약간은 내려앉은 상황에서의 수비 형태 디테일도 강팀을 제대로 상대하려면 좀 끌어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전반전 내내 좀 반복이 됐어요. 지금도 마갈량이스의 패스를 비니시우스가 사이드에 빠져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받아주고요. 이 상황에서도 이스테방이 사이드에 빠져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기마랑이스의 공을 받아줍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앞쪽의 선수들을 많이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사이의 패스기를 계속해서 허용한다는 거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마랑이스의 패스가 호드리구에게 들어가고요. 여기서 호드리구가 돌아서면 우리 최후방 센터백 라인과 바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냉정하게 우리는 월드컵에서 언더독의 위치에서 플레이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테스트하고 있는 이런 수비적인 운영,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디테일이 보완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걸 플랜 A로 삼으려면 이 전술의 완성도를 조금 더 높여야 한다 라는 거를 브라질이 아주 잘 알려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국에 방패로 다른 강팀들과 맞설 거라면 이 방패를 더 날카롭게 다듬어야 한다. 더 단단하게 보강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던 경기입니다. 결국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브라질은 땅 따먹기를 하듯이 공을 한 칸 한 칸 전진시키고요. 안첼로티식 유기적인 스위칭이 또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비니시우스가 공을 잡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은 2명 이상 붙게 됐고요. 또 지금도 사이 패스를 허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이 패스의 거리가 사실 그렇게 짧지는 않았는데 이 정도의 패스길까지 계속 허용하고 있다는 게 우리 수비 디테일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여기로 공이 들어가는 순간 황인범이 동시에 체크해야 될 선수는 두 선수가 돼버립니다. 호드리구와 카세미로고요. 여기까지 공이 가고 호드리구는 여기서 영리하게 공을 흘리면서 뒤쪽 카세미로가 공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사실 황인범의 선택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일단은 공 가진 선수한테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세미로 쪽으로 또 가고 있는데 카세미로가 여기서 재치있게 바로 내주죠. 그리고 여기서 공을 받은 호드리구가 또 개인 능력을 통해서 득점을 만듭니다. 물론 호드리구의 움직임, 개인 능력 너무 좋았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은 인정해야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 내려앉은 수비에서 더욱더 끈적함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사실 후반전엔 김민재의 실수까지 겹치면서 3대0이 되고 사실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 선수들도 좀 의지가 꺾이면서 원사이드한 게임이 반복됐고 결국엔 5대0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브라질한테는 질 수도 있어요. 경기 결과 자체는 충분히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 내지는 우리가 처음에 정했던 방향이 좀 제대로 흘러가지 않았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수정이 없었던 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아쉽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5대0이라는 스코어는 상대가 아무리 브라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매우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스코어고요. 이번 경기 졌다고 땡이 아니잖아요. 이번 경기에서 우리가 보완할 부분들을 많이 좀 체크를 해서 월드컵 본선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